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 소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확정입니다. 예. 자,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인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란이 됐던 그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어요. 결론은 용산 국방부로 이제 이전을 한다는 거죠. 예, 오는 5월부터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제 용산 시대가 열립니다. 예. 이 당선인이 어제 11시에 인수위 출범 후에 첫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는 청와대에 집무실 이전 방안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네. 먼저 올해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용산 주변에, 그러니까 용산 국방부 주변에 이제 미군 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는 수십만 평 규모의 공원을 이제 조성을 해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용산 일대는 이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돼도 뭐 고도 제한이나 이런 추가 규제가 없다라고 해서 좀 용산 시민들이 좀 걱정하는 일이 없다. 집무실이 온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뭐 또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없을 거다라는 것도 말했고요. 특히 미국 백악관을 모델로 해서 이 최소한의 펜스를 쳐서 이 펜스 바로 밖에서는 국민 누구나 산책하면서 언제라도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번 이제 이전 방안의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이제 국방부 장관 집무실이 위치한 이제 2층, 이제 건물 2층에 설치되고요. 또 바로 아래 1층에는 이제 프레스센터를 배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참 그 대통령 집무실 바로 밑에 기자들을 대거 배치란 표현보다는 프레스센터를 배치한다는 게 상당히 이번에 이례적이고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국방부는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예, 국방부는 이제 바로 옆에 이제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됩니다. 그 합참 청사가 그 전시 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 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이제 건립이 됐는데요. 연합사가 이제 평택으로 이미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간의 여유가 생겨서 이제 국방부가 이전하는데 큰 제약이 없다라는 거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 합참 역시도 전쟁 지휘본부가 있는 이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예정이라서 뭐 이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첫날인 5월 10일부터 이제 곧바로 그 용산에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 청와대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기존 청와대는 이 당선인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뭐 본관이나 영빈관을 비롯해서 뭐 최고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이 녹지원, 상춘제 모두 국민들이 마치 이제 공원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전 비용도 이게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뭐 당초 1조 원이다, 뭐 수천억 원이다, 뭐 이런 추측이 있었지만 당선인이 직접 밝힌 이 예산안은 49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확인해준 뭐 이사 및 이제 리모델링 비용을 보면은 먼저 이제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데 한 118억 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이제 뭐 집기, 뭐 리모델링, 경호용 방탄창 뭐 이런 비용으로 합계 한 252억 원, 그리고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 원, 그리고 한남동의 공간을 이제 관저로 하나 쓰기로 했거든요. 네. 여기에 필요한 리모델링이 한 25억 원에서 총 한 496억 원이 소요되고 이 부분은 이미 예비비로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청와대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또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이제 공약을 했으니까 이제 공약을 지키는 그런 차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당선인이 절대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 조선 총독부부터 100년을 쌓은 장소다. 이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뭐 국립공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강조해서 제가 볼 때는 뭐 국민 여론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도 청와대 이전은 뭐 반드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승기 변호사는 해병대 나오셨죠?
아, 예. 예, 저는 그 제 본 부대가 그 국방부였거든요. 아, 여기 예, 용산이요? 예. 그래서 지금 야, 저는 참 이게 느낌이 참 그곳이 참 그 저 밥이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근무지원단 바로 그 뒷건물에 있었는데 여하튼 예, 참 느낌이 좀 새로운데 여하튼 윤 당선인이 이제 오는 5월 10일에 취임식을 마친 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제 첫 근무에 들어갈 계획인데 좀 당초 취지대로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또 집무실 이전 관련 소식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확진자 폭증 속 거리두기 8인 11시 완화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폭 완화가 됐어요. 예, 기존 6명으로 제한된 이 사적 모임 인원이 이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오늘부터는 8명까지 늘어납니다. 예. 다만 이제 카페와 뭐 식당과 같이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시간은 지금처럼 밤 11시까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밤 11시부터 11시에 이제 마지막 영화나 공연이 시작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심야 영화, 심야 공연도 이제 가능해진 거고요. 그리고 행사와 접종도 행사 집회도 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이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300명 이상의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제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 활동은 기존처럼 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이제 진행이 가능하고 당 종교 행사는 모임과 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완화를 하는 건데 그 최근에 그 확진세를 고려를 할 때 좀 너무 섣부르다는 그런 비판도 상당하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예, 뭐 9시에서 10시, 그러니까 그 영업 시간이 9시에서 10시 그리고 11시로 두 차례 영업 시간을 연장했고요. 네. 이번에는 8명으로 이제 사적 모임을 늘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신규 확진자가 뭐 30명, 40명, 뭐 60명까지 이제 기록을 했고요. 60만 명대까지. 예, 60만 명까지 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누적 확진자가 9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니까 이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 확진이 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확진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맞냐라는 비판이 특히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확진자 폭증도 결국에는 이 정부가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가소평가해서 방역을 성급히 완화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방역 경계심이 해제된 영향이 크다라는 의견도 큰데요.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라고 한 발언이나 거리두기를 조금씩 완화하는 모양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이 방역에 이제 경계를 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의료계나 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 거리두기를 더욱 엄격하게 해서 확진세를 뭐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크고요. 하지만 이 방역 당국의 판단은 좀 다른데요. 이 확진자 수 급증과는 별개로 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이 계절 독감 수준의 0.05 내지 이제 0.1%로 이제 요 사이로 이제 떨어졌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좀 위험성이 크게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점이 곧 다가오는 만큼 단계별 일상회복을 이제 서서히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이 자영업자와 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이번에 뭐 1시간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필연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뭐 밝히기를 향후 정점이 지난 뒤에는 뭐 유행의 축소라든지 의료 체계의 여력을 파악해서 본격적인 완화, 그러니까 지금처럼 소폭 완화가 아니라 뭐 이제 본격적인 완화를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방침도 이번에 함께 이제 밝혔습니다. 참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생각을 하면은 방역 당국의 고심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워낙에 이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 그 거리두기 완화가 혹시나 확진자의 폭증에 부메랑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